네, 게이트키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학부모 엄마 아빠들 안녕하세요. 자, 저는 살리는 여자 김보미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청소년의 자살과 그 다음에 자해 예방, 그 다음에 우울증 도대체 부모로서 어떻게 케어할 거고 마음을 어떻게 다독여 줄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통계치 보면 남성과 여성이 있고 자살률을 쭉 볼 수 있어요. 그쵸?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자살률에 대해서 통계치가 잡히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자살 시도하는 것들은 여자가 더 많지만, 그쵸? 자살로서 극단적으로 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들, 그렇죠? 죽음에 이르는 율이 남자가 더 깊게 간다라는 거예요.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주의하실 게 있는데, 자살 성공률 뭐 이런 말씀을 쓰시는데 그 말은 안 된다. 자살이 무슨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선택적 죽음, 그것도 안 된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너무 미화된 말입니다. 따라서 그냥 자살은 자살로, 죽음은 죽음으로, 이렇게 언어를 쓰시는 것이 게이트키퍼의 기본적인 언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10대, 20대, 30대가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죠. 이러면 뭐예요? 우리나라의 인구 노동력과 희망력이, 지금 가동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살로 이렇게 심각한 대한민국 위기가 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살 동기가 도대체 뭐래요? 남자분들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11에서 30세는요,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고, 여성은 뭐래요? 정신적인 케어가 뭐예요? 여자분에서는 전연령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케어를 먼저 조금 해줘야 하는데, 물론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네, 정신적으로 고립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자살도 복지로서 커버를 해야 하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게이트키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월별 보면 3월, 4월에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1, 2월에 내려갔다가 3, 4월에 추웠다가 다시 더워지는, 따뜻해지는, 뭔가가 다시 소생하는, 그 다음에 입학하고 취직하고 이런 봄철에 오히려 자살은 더 많이 일어난다. 그게 뭐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그 사람들은 뭘 하고, 그 사람들은 학교 가고, 그 사람들은 직장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뭐예요? 3, 4월에 상당히 자살률이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충청남도가 지금 상당히 자살률이 상당히 높고 세종이 좀 낮은 걸 볼 수 있는데, 충청남도 아이들이 보면 되게 그 고립되어 있는 과밀도 학급이에요. 저출생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도권하고 충남이 상당히 과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충남 학생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를 지켜보면서 연구 논문을 봤을 때 분명히 뭐가 있다? 네, 고립증후군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과밀학급 쪽으로 아이들을 두면 안 돼요. 물론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고립증후군 뭐예요? 네, 뭐 남극기지라든지 좁은 공간에 계속 사람이 갇혀 있으면 고립증후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고 어떻게 돼요? 센시티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똑같은 거예요. 환경이 너무 과밀되면 고립증후군이 나타나고 예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국가 차원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과밀 해소 진행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과밀학급으로 못 들려 교실 막 설치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청소년의 자살 형태를 보면 보통 학교 폭력이나 친구 관계 문제, 부모와의 문제, 학업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뭐가 문제냐면 잠을 잘 많이 못 자는 거예요. 수면 부족도 자살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SNS 중독도 어떻게 됩니까?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자살 충동이 올라간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자게끔, 그리고 학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게끔,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지 않게끔, 그리고 뭡니까? 아침 식사는 꼭 챙겨서 줄 수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케어를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스케몬의 성장 곡선을 보면 4발달 몇 세에 지금 하이 찍고 있어요? 네, 12세, 14세, 언제까지?
네, 20세까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두뇌 발달 어디까지 올라가요? 12세까지 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가요? 남자는 30대까지 뇌가 쭉 발상하고, 그쵸, 전두엽 27세까지 발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직 뇌가 어떻게 되는 상태예요? 네, 아직 완벽하게 자란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 잘 어렵고, 뇌도 발달해야 하고, 변연계 발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언제 검진해요? 정신건강.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 이런 검사들 했을 때 청소년이 고의적 자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고의적 자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그렇죠. 그냥 자살이라고 얘기를 하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고의적으로 사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입시 지옥에서 잠깐은 벗어나야 합니다. 자, 청소년의 자아, 에고와 원욕구, 아이디, 그러니까 내가 자고 싶고 나는 좀 먹고 싶고 이런 것들 뭐예요? 학생 때 계속 원욕구가 어떻게 돼요? 계속 제한받는단 말이에요. 나의 자아를 좀 일깨워줘야 돼요. 기저자아가 이렇게 검은 콩에 가리지 않도록. 우울증이 오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이런 자아나 나의 원욕구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자아 회복 탄력성을 우리 학생들한테 줘야 하는데 어떻게 줄 거냐?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모래시계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지금 모래시계 앞에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두고 상처가 있거나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간을 줘야 해요. 학생들도 똑같아요.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 때는 휴식의 시간을 줘야 합니다. 몰아치기 하시면 안 돼요. 왜 힘드니? 왜 말을 안 하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친구도 이 친구 스스로 힘들거나 애도하거나 슬퍼할 시간의 권리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떨어지고 나면, 다 떨어지고 나야 어떻게, 네, 이렇게 다시 모래시계가 다시 밑으로 다 떨어져야 다시 거꾸로 뒤집혀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올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자아 회복 탄력성은 끝까지 울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한테 주고, 비판하고 계속 묻지 마시고 약간의 시간을 주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복사기 화법을 쓰던 놔 화법을 쓰던 여러 가지 반영적 경청을 쓰던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말을 그때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진 하면 어떻게 나와요? 네,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와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떤지, 집중력에 문제는 있는지, 불안, 우울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학습 부진, 과민 반항성에 대한 얘기를 케이스에 나오고, 이렇게 QR코드가 있어서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해당 유튜브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학생들 결과지 갖고 오시면 그냥 쭉 보고 버리지 마시고 QR코드 찍고 한 번씩 꼭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가 어떤지, 처음에 학생 면담에서 학교와 보호자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 있는 친구들은 갑니다. 1차 치료 가고, 그 다음에 다각적인 검사 기능 가고, 그쵸? 그리고 나서 보호자 동의를 받고 심층평가하고 이렇게 전문가에게 연계를 하는데, 그런 걸 안 한다고 해도 학교 내에 불이익은 학생한테 발생하지 않다. 이해되시겠죠? 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마음으로 힘들고 이럴 때 학교의 게이트키퍼가, 전문가가, 심리상담사가, 고민상담사가 한 명씩은 꼭 전문가들이 학교에 상주를 해야 합니다. 왜 보건교사님들은 학교에 상주하잖아요. 몸이 아픈 건. 근데 왜 몸이 아픈 건 말고 정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건 왜 케어를 안 해주려고 합니까? 그런 분들을 반드시 학교에 상주해서 근무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살 시도들이 많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론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아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좀 잘 수 있게 학원 하나 두 개 남들하고 조금 뒤처져도 그 아이 마음을 잘 태워해주면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으로, 그렇죠? 잘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꼭 잠만 자야 되는 게 아니고 잘 때 뭐예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정말 안 좋은 것들은 피하게 해주시고,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은 피하게 해주시고, 꼭 잘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 다른 사회적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 아이가 서울대 안 가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마음 건강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 모습도 그 아이의 행복일 수 있다라는 거, 꼭 우리의 욕심, 부모의 욕심을 아이들한테 투사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그 아이 스스로 하나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살리는 여자 김보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